안녕하세요. 팡팡 변호사 김태형입니다. 오늘은 리스 부부의 일방이 과연 다른 일방을 상대로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는가,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요즘에 리스 부부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데요. 저도 주변에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. 근데 사실 이 리스의 정확히 정의가 뭔지 모르겠어요. 사람들마다 다 개인적인 그 성적 에너지나 취향이나 모든 게 다르기 때문에 과연 어느 정도 부부 관계를 하는 부부를 정상이라고 볼 수 있고, 어느 정도 이하면은 또 이게 리스 부부다, 명확히 정의 내리긴 어렵긴 하거든요. 또 어떤 프로그램에서 봤는데 하루에 한 번씩 성관계를 해야지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부부도 있고, 어떤 부부는 또 그거는 너무 많다, 너무 힘들다, 나는 그 정도면은 못 산다, 이렇게 생각하는 부부도 있었던 것 같아요. 여러 문헌이나 논문 같은 것을 살펴보면요, 보통 한 달에 한 번 이하, 그러니까 1년으로 치면은 1년에 10번 이하의 성관계를 하는 부부를 섹스리스라고 일반적으로 정의한다고 합니다. 그 기준에 따르면은 전 세계적으로 리스 부부가 한 20% 정도에 해당된다고 본 반면에 우리나라는 오히려 리스 부부의 비율이 한 36% 정도 된다고 합니다. 근데 이런 리스의 기준이나 그 비율이나 이런 건 사실은 이혼 소송을 전문적으로 하다 보면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. 왜냐하면은 부부마다 다 기대하는 바가 다르거든요. 만약에 성적 에너지가 전혀 없는 남자, 여자가 만나서 부부관계가 없이도 너무 행복하게 잘 지내면은 아무 문제가 없겠죠. 그리고 또 만약에 너무 에너지가 두 사람 다 많아갖고 뭐 눈만 마주치면 그렇게 성관계를 하고 부부관계가 원활한 분들이면은 또 그것도 아무 문제가 없겠죠. 문제가 생기는 거는 서로의 기대치가 다를 때입니다. 한쪽은 굉장히 그게 중요하고 하고 싶어 하는데 한쪽은 좀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고 피하고 싶어 하고, 그거는 이제 큰 문제가 되는데요. 과연 리스만으로 이혼 사유가 될지 더 말씀드려 보면은, 민법 826조에 의하면은 부부간에는 서로 동거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. 그래서 만약에 부부가 동거를 안 하고 가출을 한다든지 생사불명이면은 그거 자체로 이혼 사유가 되거든요. 부부간의 동거 의무 안에 성적 교섭 의무도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을 합니다. 그렇게 되면 부부라고 하면은 성적 교섭 의무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. 동거 의무와 동시에 성적 교섭 의무도 이행을 해야 되는데, 그럼 만약에 한쪽에서 성관계를 요구했는데 나 못해, 딱 한 번만 하면 그게 이혼 사유가 될까요? 당연히 안 되겠죠. 한 번 부부관계를 요구했는데 한 번 안 했다는 이유로 이혼 사유가 될 수 없어요. 그럼 만약에 일반적으로 한 1년 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부부관계를 요구를 했는데 뭐 별다른 이유도 없이 그냥 계속 거부한다, 그거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. 그렇게 따지면은 1년은 그렇다 치고 뭐 한 6개월 동안 거부하면 어떨까요?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안 될 것 같기도 한데, 그럼 만약 6개월이 된다면 또 5개월은 어떻고요? 뭐 7개월은 어떻고? 부부간의 나이에 따라서 만약에 노부부라고 보면 우리가 조금 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긴 하거든요. 근데 사실 사람마다 체력이 좋아서 나이가 들어서 더 성적 에너지가 많아질 수도 있는데, 이걸 가지고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. 그래서 실제 이혼 사건에서 그 리스라는 이유로 이혼 청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긴 한데, 이게 명확하게 이혼 사유가 되냐 안 되냐 판단하기는 사실 판사를 오래 했던 저로서도 굉장히 힘든 적이 많았습니다. 이유 없는 거부가 굉장히 오래되면은 당연히 이혼 사유가 되는데, 이유가 또 정당할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. 예를 들면은 물리적으로 내가 팔이나 다리를 다쳤어요. 그래서 좀 쉬고 싶은데 그때 성관계를 계속 원하던 사람들은 주기적으로 하기를 원할 수 있는데, 그 경우에 좀 거부했다고 해서 그거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없겠죠. 또 물리적으로 뭐 힘든 경우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약간 스트레스 받는 상황,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친한 친구나 가족이나 친척, 가깝게 지냈던 사람이 돌아가셨어요. 그래서 애도 기간이 사람마다 또 길어질 수 있거든요. 한 달 동안 막 우울해질 수 있고, 이런 경우에도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근데 실무를 하다 보면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, 예를 들어 보면은 부부관계를 할 때 여성분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 관계를 할 때 고통스럽다고 해요. 그게 이제 처음엔 안 그랬는데 계속
부부관계를 하고 생활이 하면서 신체가 변화할 수도 있고 호르몬 변화로 아파한다는 이유로 성관계를 오랫동안 거부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 재판할 때 그게 진짜 아파서 거부를 하는 건지 다른 이유에 의해서 자기의 의무를 다 이행 안 하는 건지 그건 참 알 수가 없거든요. 이런 부분들은 재판에서도 굉장히 입증이 어렵고 만약에 이걸 이혼 사유로 준비하신다면은 꽤 오랫동안 객관적인 증거를 많이 모을 필요가 있습니다. 오랫동안 성관계를 요구하는데 남편이나 부인이 별 이유도 없이 계속 거부한다. 이런 주장을 하는 경우에 그걸 입증을 못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. 1년 동안 계속 성관계를 요구했는데 상대방이 이유 없이 맨날 피곤하다고 하면서 피했다. 그걸 주장을 했는데 증거가 없어요. 왜냐면은 한쪽에서는 그렇게 내가 요구를 했다고 하니까 상대방은 아니야, 난 그런 요구 받은 적 없어. 저쪽도 별로 원하지 않았어요, 재판장님. 이렇게 얘기하면은 우리는 누구 말을 믿어야 돼요? 알 수가 없죠. 그렇기 때문에 증거를 모아야 됩니다. 요즘에는 많이 있잖아요. 뭐 카톡도 있고, 그리고 사실 대화 당사자끼리의 녹음은 불법은 아니거든요. 예를 들면은 자기야 오늘 좀 그런 뭐 좀 한번 할까? 아니면 좀 분위기를 이렇게 잡고 그런 요구를 하는 거를 녹음을 했다가 상대방이 계속 피곤해 하면서 오늘은 뭐 무슨 뭐 때문에 안 돼, 뭐 때문에 안 돼 이런 거를 계속 녹음을 하면은 나중에 그거를 재판부에 제출하면은 객관적인 증거가 될 수 있거든요. 녹음도 되고 카톡으로 해도 돼요. 녹음하는 게 좀 자기 스스로도 조금 뭔가 이상하고 그러면은 카톡으로 자기야 오늘 저녁 맛있는 거 뭐 장어 준비했어. 우리 샤워하고 오랜만에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상대방이 묵묵부답이든지 아니면 피한 내용 오늘은 회식이야 뭐 그러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오랜 기간 뭐 1년 가까이 뭐 6개월 가까이 뭐 이렇게 되면은 그건 증거로 삼을 수 있다고 봅니다. 예전에는 그런 뭐 카톡이나 이런 것도 없어서 제가 재판을 오랫동안 해서 느끼는 건데 일기장이 참 많이 증거로 제출됐어요. 전자기기가 없으니까 메일 달력에다가 표시를 한 거예요. 예를 들면 뭐 부부관계를 한 날은 동그라미 표시하고 안 한 날은 XXX 이래갖고 그거를 이제 증거로 제출했는데 이게 사실 우리 재판부 입장에서는 뭐 XX 한 날 진짜 요구를 하고 거부를 했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. 자기가 임의로 그냥 달력에다 표시할 수 있고 일기장에 소설을 쓰는 사람들 많이 있으니까요. 그래서 상대방이 인정하면 모르겠지만 나는 거부한 적 없다. 난 언제나 열려 있다. 할 수 있다. 준비했는데 저쪽에서 요구 안 했다. 이러면은 증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. 실제로 그런 일들을 트리거로 이혼을 하시는 분들이 실제 계시나요? 네, 제가 이혼 재판만 꽤 몇 년 동안 했고 지금 이혼 소송 전문 변호사로 상담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. 요즘에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. 이른바 속궁합 그런 게 서로 안 맞아서 겉으로는 이제 뭐 경제적인 문제, 성격 차이, 뭐 시부모와의 갈등 이런 얘기를 하지만 상담을 하거나 그 깊은 곳을 들여다 보면은 성적 취향 차이라든지 뭐 횟수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그런 부부 관계가 원하는 만큼 또 만족스럽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혼을 요구하는 게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. 제가 한 10년 전에도 가사 재판을 하고 요즘도 재판을 하고 있는데 예전이랑 많이 달라진 트렌드는 10여 년 전에는 이유 없는 성관계 거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남성이 많았거든요. 나는 굉장히 부부관계를 하고 싶은데 부인이 자꾸 이 핑계 저 핑계 특히 출산한 후부터 전혀 관계를 안 해준다. 나 이거 어떡하냐. 나가서 바람 피울 수도 없고. 그래서 이혼 사유로 주장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에는 몇 년 전부터 물론 속궁합 얘기 문제만 주된 이혼 사유로 삼는 건 아닌데 여성분들이 그런 걸 주장하는 경우가 많아요. 남자가 힘이 없다. 그리고 나는 좀 화라산같이 에너지가 많은데 남편이 그거를 전혀 못 채워주고 있다. 그래서 너무 답답하고 이 사람이랑 계속 사는 게 힘들다.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가 많아요. 그게 꼭 뭐 남녀의 차이보다 개인적인 차이긴 하겠지만 제가 느끼는 부분은 좀 그렇습니다. 그러면은 이런 리스 부부인 경우 이런 위기에 봉착했을 때 우리가 무조건 이혼 청구부터 생각을 해야 될까요? 여러분 제 생각에는 이게 사실 뭐 친구 관계도 그렇고 남녀 관계도 그렇고 100% 자기랑 성격이 맞는 사람은 없거든요. 저도 그래요. 저도 오랜 동안 살아오면서 100% 저랑 맞는 인간관계를 맺어본 적은 없어요. 그건 환상이에요. 그렇듯 어느 정도 두 사람이 만나서 같이 살려면은 서로 필요 없는 부분을 숨기고 좀 맞춰주는 그런 게 있어야 하는데 하물며 제가 이제 오랫동안 이혼 재판을 하면서 느낀 부분은 이 부부관계, 속궁합이란 것은 성격보다 더 맞추기 예민한 부분이고 취향이 강한 부분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나랑 사실 완전히 맞는 성격도 없는 것처럼 완전히 맞는 속궁합은 없어요.
그건 여러분 환상입니다. 만약에 제 주변에서 누가 우린 뭐 성격도 잘 맞고 속궁합도 잘 맞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은 저는 속으로 상대방이 맞춰주는 거일 가능성이 커요. 대부분 환상인데 그런 얘기를 주변에서 듣고서 저 사람들은 저렇게 100% 성격뿐만 아니라 속궁합도 잘 맞고 부부관계도 원만한데 우리는 왜 이렇게 하면서 불평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보기엔 그런 거는 아니고요. 서로 맞춰 나가야 하는 겁니다. 내가 조금 피곤해도 이렇게 맞춰주고 또 상대방이 원하는 무드가 있으면 좀 맞춰주기도 하고 어느 때는 또 내 기분에 맞춰주도록 요구도 하고 서로 그렇게 맞춰 나가는 건데 그게 도저히 간극이 좁혀지지 않을 정도로 큰 갭을 느낀다면은 그때는 제가 보기에는 이혼 사유로 생각해 볼 만도 합니다. 왜냐하면 많은 사건들을 하다 보면은 인간은 결핍을 느낄 때 그때 외도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. 이런 성적인 부분, 부부관계에 있어서 노력을 했는데도 갭이 줄여지지 않는다면은 그 부분은 결단을 내리셔야 돼요. 왜냐하면은 결단을 내리지 않고 그 상태를 오래 방치하다 보면은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저지르거나 자기가 불륜을 저지를 가능성도 커요. 그럼 굉장히 험한 꼴을 보게 되겠죠. 그러기 전에 충분히 대화를 하고 맞춰 나갈 수 있는 부분은 맞춰 나가고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은 확실하게 정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은 리스 부부 중 일방이 성관계를 이유 없이 계속 거부하는 거에 따라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 완벽한 성격 맞춤도 없고 속궁합이 맞는 경우도 드문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서로 희생하면서 맞춰 나갈 필요가 있고요. 정 그 갭이 좁혀지지 않는다면은 그때 비로소 법률 상담을 받아볼 필요가 있고 그 과정을 준비하면서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니까 증거 준비도 잘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